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띠 소속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이아연이라고 합니다. 저의 주제는 평범하고 싶지 않아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얼굴을 보고 듣지 못해서 그 점이 되게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재밌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유익하게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터닝포인트와 버닝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터닝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뭔가가 바뀐 순간이겠죠. 버닝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뭔가가 불타올랐던 순간이겠죠. 그게 저한테는 중학교 1학년 때하고 중학교 3학년 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중학교를 나왔어요. 저의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중학교 시절의 사진들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처음 보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퀴즈를 낼 건데, 그때 여러분이 사진으로나마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은 퀴즈를 맞출 때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저는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정말 초등학교 때 핵 인싸였답니다. 핵 인싸가 뭔가요? 여러분은 다 알죠? 뭐예요? 완전 인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장 선거 이런 거 나가면 한 번에 다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물놀이부, 합창부 이런 동아리들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동아리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학교에 친구들도 많고 선배, 후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인기도 되게 많았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정말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정말 중학교로 진학을 했죠. 정말 중학교에 가서 저는 또 반장 선거에 나갔죠. 전 당연히 똑같이 제가 당연히 반장이 샥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반장 선거에 나간 결과를 여러분이 맞춰보시는 겁니다. 1번, 역시나 핵 인싸다. 한 번에 반장이 당선이 됐다. 두 번째, 자존감이 내려가서 출마하지 않았다. 세 번째, 출마를 했지만 돌아온 건 5표뿐. 4번, 반장이 아쉽게 되지 못하고 부반장이 당선되었다. 마음속으로 번호를 정하셨습니까? 답은 3번이에요. 맞춘 친구들 있나요? 원래 제가 오프라인이었으면은 맞춘 친구들한테 상품도 주거든요. 너무 아쉽네요. 마음속으로 짝짝짝. 5표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저를 포함해서 저랑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6명이 이렇게 같이 잘 다녔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를 뽑았고, 저랑 친한 친구들 6명 모두 저를 뽑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친구들도 저를 뽑아서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표를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네, 저랑 친한 친구들 속에서도 저를 안 뽑은 친구가 있고, 뭐, 그 안에서 더 안 뽑고 다른 친구가 오히려 저를 뽑았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5표밖에 받지 못해서 부반장도 못했고요. 반장 당연히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변한 게 없이 똑같이 중학교 그냥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 뿐이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온 것 뿐인데, 오, 이렇게 인기가 한꺼번에 없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친구들한테 일종의 뭐랄까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나가서 떨어졌다는 그게. 그래서 나가서 또 떨어질까 봐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반장 선거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반장 선거에 나가긴 했었는데 그때도 두려웠던 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때의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중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시험이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 시험 되게 성적 좋았단 말이에요. 평균이 막 97점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정말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와우. 수학은 반타작을 했고요. 다른 과목들도 막 70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 모양으로 나오니까 '아 뭐지?' 이런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부모님께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그때부터 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중학교 1 학년 때 정발중 1 학년 때 특별하게도 그때 남녀 분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 반 8 반이었고 7 반까지가 남자 반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남고 여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분반이 돼 버리고 나면 그런 막 누가 예뻐 가지고 또는 누가 뭐 잘생겨 가지고 누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땄다. 그래서 공부를 아니 공부래. 고백을 했다.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초 때 어떤 사람이었어서요? 핵인싸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저한테 일어나지 않아서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그 동성 친구한테도 인기가 없는데 '아 나는 이성 친구한테까지 이제 인기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저한테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 저는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런 변화 없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온 것뿐이고 저의 뭐 외적인 모습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적인 성격 그런 것들이 변했다거나 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의 어떤 평가, 주변에서의 받는 그런 말들에 제가 너무나 사로잡혀서 중학교 3년 내내를 너무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인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뭐 반에서 그래서 되게 조용한 존재감이 없는 그냥저냥 그런 학생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냈을 때는 정말 우울했어요. 우울했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사실 그 모습의 저를 생각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리게 돼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 말에 되게 휘둘리고 뭔가 외적인 것, 내적인 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런 때인데 이럴 때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은 "내 평가 기준은 내가 정해."라는 건데요. 이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정해진 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너무 생각을 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80 점이 높은 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 시험에 50 점을 받고 이번 시험에 80 점을 받았으면 그 점수는 내가 노력하고 향상시킨 무려 30 점이나 올린 점수잖아요. 그러면 80 점이 별로 안 좋은 점수라고 누군가 뭐라고 하더라고 해도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나는 잘했어. 이번에 열심히 했어. 다음에 30점 올리면 100점 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오늘 거울을 학교 가기 전에 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오늘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친구가 학교에서 "머리 안 감았어?" 뭐 "자고 일어나서 그냥 왔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잖아요. 프로필 사진 뭐 SNS에 사진 하나만 올릴 때도 어떤 사진이 잘 나왔는지 어떤 사진이 못 나왔는지 신경을 엄청 쓰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두려워서 하는 시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 나를 상처받게 하는 말들에서 나를 좀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저의 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3 학년 때 갑자기 공부쟁이가 됐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맞춰 주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잘 안 되고
그 상위권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서 '아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못한 건가?' 그럴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진짜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런 거는 꼭 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맞춰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주기는 했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자공고인 운전고에 지원했는데 탈락했다. 2번 그렇게 살지 말거라 라고 하는 신내림을 받았다. 3번 자기계발서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 4번 이기고 싶은 라이벌 친구가 생겼다. 정했나요, 여러분? 정했죠?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운전고등학교 아시나요? 운전고등학교가 저기 파주에 있는 조금 공부 잘하는 내신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학교잖아요. 사실 저의 그 200점 만점의 점수가 몇 점이었지? 183인가 그랬어요. 이게 사실 지원하기에는 좀 당연히 떨어질 그런 점수이긴 했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붙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전형이 있어서 그 전형에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시기 때가 되게 이런 자공고나 외고나 과고나 이런 거에 지원하는 시기였는데 한 번도 나는 그런 곳에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는데 그냥 뭐 권유를 하고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지원을 했었어요. 뭐 나름 열심히 자기소개서도 써서 제출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맞추셨다시피 떨어졌어요. 사실 저는 떨어질 걸 알았어요. 왜냐면요 점수가 낮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제가 내심 기대를 했나 봐요. 그날 합격 소식을 확인을 한 다음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과고, 외고, 영재고, 막 자사고 이런 다른 친구들의 합격 소식 그런 게 들리는 한창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들어본 그냥 우리 반에 있던 뿅뿅뿅 그 친구도 가고 되게 전교권에 있던 친구들은 좋은 학교에 이렇게 탁탁 붙어서 막 다 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냥 생각을 문득 했는데 제 짝꿍이 전교 1등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서울과고에 갔었는데 사실 교실에 있으면요. 저랑 제 짝꿍 또 뭐 제 앞에 뒤에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누가 막 엄청 천재적으로 막 머리가 좋거나 어떤 사람이 유벽 특별하게 그렇게 잘난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들 비슷해요, 사실. 저와 제 짝꿍이 전교 1등이고 제가 전교 1등인지 누가 알겠어요. 처음 본 사람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그 친구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저는 좋지 못한 그런 뭐 좋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일반고에 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잘해서 또 좋은 대학교에 갈 거고 나는 대학교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도 지금 운전고 떨어진 것처럼 그런 또 탈락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겠지? 그러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진짜 너무 남부러운 그런 삶을 살겠지? 근데 나는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대학교에 가서 그냥저냥한 직업을 갖고 그냥저냥 월급쟁이로서 뭔가 그냥 너무나 그런 평범한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교실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나랑 비슷한 친구들 그냥 같은 반, 같은 정말 중 3학년 몇 반 이런 친구였는데 누구는 그렇게 뛰어나고 좋은 부러운 삶을 살게 되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특별하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막 대학교 붙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거기에 어느 대학교 무슨 과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고, 또 부모님이 명절에 가 가지고 자랑도 하는 거 모습 저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아 그냥 똑같겠구나 지금이랑.'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멘토링을 가면 저한테 "왜 선생님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해서 꿈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때 '평범하게 진짜 살지 말자. 평범하게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탁, 이게 저의 터닝 포인트이자 버닝 포인트였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 시기가 이때였는데, 그래서 이때 '그렇다면 평범하지 않는 삶? 그건 뭘까?' 사실 저한테 제 눈앞에서 딱 그거에 만족하는 거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고, 그래서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평범하게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진 않은데, 뭐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와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신문지나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특별하게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좀 기억이 되고 싶다. 누군가한테는 좀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문제에서도 3번에 자기계발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마두도서관 근처에 살아서 마두도서관에 주로 갔거든요. 제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공부를 사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 해서, 도서관에 그런 뭐 서울대 누가 쓴 1등 공부법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코너에 있는 책들을 마음에 드는 거 찾아서 읽고, 거기서 저한테 맞는 거는 적용해 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막 안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코너의 바로 옆부분에 자기계발서 코너가 있었거든요. 자기계발서 여러분 알죠? 요즘에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사는 책들도 다 자기계발서잖아요. 그런 책들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쓴 책들이 많아서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한두 권씩 읽다 보니까 거의 거기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많이 읽게 됐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떻게 이겨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모습 나도 부럽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책을 써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돼서 내가 가르칠, 내가 만나게 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싶었어요. 동기부여도 해 주고 싶고, 저와 같이 어떤 우울한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가진 친구들의 손도 잡아 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리고 교사라는 게 학생들 기억에 평생 남는, 어쩌면 정말 특별한 직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책임감이 많은 직업이겠지만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저는 지구과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도 임용고시를 볼 것 같고, 올해 5월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학생들은 3 일밖에 보지 못했지만 교생 실습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운이 좋으면요, 여러분 일선의 발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을 진짜로 학교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기억을 해 주신다면은 나중에 저를 과학 선생님으로 만났을 때 저 그때 멘토링 들은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 해 줘도 정말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범하게 기억되고 싶은,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풍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왜 풍동고등학교를 갔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1지망은 백마고였어요. 그런데 뺑뺑이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풍성고를 가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후회 없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그런 불타올랐던 시기가 있었기에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사실 엄청 똑똑한 사람은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해요. 아이들의 그런 수준이 다 다른데 어려운 내용도 당연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가르치고요. 그래서 어 그런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다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소수 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거는 꿈과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꼭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저한테는 공부였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꿈을 갖고 있으면 요리사 또는 뭐 로봇 만드는 사람 다 좋아요. 꿈이 있으면요, 그 꿈을 갖고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너무 특별해요. 그런데 왜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왕 공부할 건 진짜 평범하게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남부럽게 살아봐야죠. 그렇죠? 네, 이왕 할 거면 후회 없이 공부하자. 미래에 내가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야, 너 그때 왜 공부 안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저의 멘토링 잘 들으셨나요? 음, 잘 들으셨죠?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어느 순간이라도 생각이 났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른쪽에 슬픈, 여러분과 이제 헤어지게 되어서 슬픈 모습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고사가 되어서도 저희 반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한테도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지금 모습 그대로 모두 다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평범하게 살지 맙시다. 알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네, 저는 여기서 멘토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